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아지면서 가정이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K-팝과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각 학교의 정규 수업으로 한국어까지 편성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해 부모님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한국어 정규 수업을 다시 빼야 한다는 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연도 한국에 푹 빠져 부모님과 마찰이 심한 한 학생이 사연인데 결국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하고 왔는지, 현지 미국의 한국어 인기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에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꼭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한 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 가지에 푹 빠지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어 수업입니다. 처음 이 수업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저 신기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니 정말 흔하지 않은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함께 수강 신청을 했죠. 그때만 해도 이 수업이 제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어 수업 첫날, 저는 그저 외국어 하나 배우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발음과 문법을 외우고 시험을 잘 치르면 되는 과목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그 자체로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언어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는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한국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 이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한글은 사람이 직접 만든 문자라는 점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는 단순히 수업 과목이 아니라 저의 열정이자 흥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커질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몇 가지 단어와 문장 구조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후집에 와서도 저는 스스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매료시킨 것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게 된 첫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동안 접했던 미국 드라마나 영화와는 전혀 다른 감성, 그리고 이야기 전개 방식이 제게는 너무나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일상 모습이나 문화적 요소들은 제가 교실에서 배운 것들과 연결되면서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죠. 이 드라마를 통해 저는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훨씬 커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난 이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수업의 일부로 여겼던 한국어가 이제는 제 일상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수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저 흥미롭게 들어주셨어요. 한국어라니 독특하긴 하네. 요즘 K-팝이 유행이라 그런가 보구나. 아빠는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셨고 엄마도 이런 경험도 나중에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셨죠.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고 한국에서 유학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는 표정이 굳으셨고 아빠는 말문이 막히신 듯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좋은데
그게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이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취미로 끝내면 안 되겠니? 아빠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어도 좋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니? 한국어를 전공하는 것보다 법학이나 의학 같은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흥미와 열정이 부모님께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꼭 전통적인 직업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저는 부모님께 제 생각을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일할 기회도 많고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란다. 한국어를 배워서 좋지만 그게 너의 장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 엄마의 말씀이 이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분명했지만 부모님께는 그것이 그저 일시적인 흥미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도 한국어에 대한 저의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단순히 취미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제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진로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셨고 이는 우리의 대화에서 자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한국어에 대한 논쟁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이 문제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지만 매번 비슷한 결론에 다다르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는 것은 이해해 주셨지만 그것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부모님과의 대화는 매번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좋은데 그걸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모님의 물음에 저는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외교관, 통역사, 그리고 한국 관련 기업에서도 일할 기회가 많아요. 라고 답했지만 부모님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보장된 게 아니잖니. 우리는 내가 좀 더 확실한 길을 갔으면 좋겠구나.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제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었고 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한국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점차 저의 진지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어를 정말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내가 그것만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야.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우리가 보기엔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응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해 이 결정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어가 제 미래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한 거죠. 먼저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제가 얼마나 실력을 쌓았는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또한 한국어 공부를 위해 관련된 책들과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어느 날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내가 한국어를 좋아하는 건 알고 그 열정을 응원해. 하지만 엄마는 그냥 내가 좀 더 안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 그리고 한국어만으로는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엄마의 말은 이해가 되었지만 저는 이미 제 꿈을 향한 길에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엄마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쉽지 않은 길일 거라는 걸. 하지만 이 길을 가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응원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시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열정은 결코 일시적인 흥미가 아니었고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토픽은 한국어 실력을 인증할 수 있는 시험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부모님께도 제 결심이 그저 흥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를 가진 도전이라는 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제 자신에게도 얼마나 실력을 쌓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토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실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들을 구해 스스로 공부하고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한국어 학습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한국어 문법 강의를 보거나 한국어로 된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시청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지만 점차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을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어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한국으로 단기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제가 그토록 꿈꾸던 한국에서의 경험을 실제로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실력도 현지에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던 만큼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단기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저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부모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으셨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유학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빠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네, 한국에서 직접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 제 한국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고 그 경험이 나중에 저희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아빠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학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단순히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아빠의 말에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유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는 생각했지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저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제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단기 유학을 다녀온 후에 제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을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진로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모님께 다시 다가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 유학을 다녀오면 한국어 실력을 활용해 국제 관계나 통역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를 많이 찾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빠는 조금씩 이해가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번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날 부모님의 반응이 전보다 훨씬 긍정적이었고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설득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부모님께 제가 진지하다는 점을 전달한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건 제가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죠. 부모님의 반응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한 이후 저는 유학 준비에 한층 더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이라는 큰 도전 앞에서 두렵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기회이자 목표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최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의 지원서를 작성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점차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학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어 실력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 성적, 추천서, 그리고 그동안 한국어 수업에서 성취한 결과물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학 비용과 숙박, 생활비 등 실질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했죠.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유학 가는 건 좋은데,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거니? 단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모든 비용을 우리만 부담하는 건 어려울 것 같구나.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학교 측에서 우수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장학금을 제공해준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과 한국어 실력을 더 열심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서류를 제출하고 학교 측과 면담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학금 심사관들 앞에서 저희 목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장학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자 엄마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고 아빠도 잘했다. 이제 정말로 유학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유학을 가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읽고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 교통, 그리고 음식 문화 등에 대해 공부했어요. 특히 한국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 드라마나 뉴스, 유튜브 영상을 매일 시청하며 듣기 연습을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의 뉘앙스와 일상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유학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그동안 교실에서 배웠던 한국어와 실제 한국에서의 생활은 분명 다를 것이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도전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가서 내가 배울 것도 많겠지만 혼자서 생활하는 것도 처음일 테니 몸 건강 잘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우리에게 연락해라 라고 당부하셨고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지신 채로 우린 항상 내 편이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길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 꿈을 존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짐을 싸고 비행기표를 준비하며 저희 첫 유학 생활이 곧 시작된다는 사실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길에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한국어 방송과 사방에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동안 책으로만 보던 한글이 실제로 제 주위에 가득하다는 게 신기했고 동시에 이제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현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고 학교에서 준비해준 픽업 차량을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복잡한 도로와 높은 빌딩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보던 서울의 거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배우게 될 모든 것들이 기대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방에 짐을 풀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낯선 환경에 혼자 있다는 게 조금은 외롭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는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부모님께서도 저를 응원해 주셨고 이제는 제 몫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곳에서 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전날 밤 저는 한국어로 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을 세우면서도 설렘이 가득했죠. 유학을 오기 전부터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는 그 공부가 실전에서 통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상태로 캠퍼스로 들어섰을 때 저를 포함한 여러 외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각기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우리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이곳에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실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배웠는데 그들 역시 한국어에 대해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낯설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수업이 진행될수록 점차 편안해졌어요. 그동안 공부한 덕분에 수업을 따라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거리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수업 후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처음에는 약간 긴장되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해야 했거든요. 메뉴를 보고 한국어로 주문할 때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다행히도 점원께서 알아듣고 주문을 받으시는 걸 보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후로도 저는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길을 물어볼 때도 한국어를 사용해야 했죠. 그럴 때마다 제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서투른 부분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온 후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었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는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하거나 한국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의 전통 음식, 명절, 그리고 가족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그동안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모습이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학을 오기 전부터 목표로 삼았던 토픽 시험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국어 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었고 이제는 그 실력을 시험을 통해 증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토픽 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셨고 시험 준비를 위한 자료들도 제공해 주셨어요. 저는 그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그동안 쌓아온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했었죠. 하지만 매일 수업에서 배우고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었고 저는 이제 진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즉 토픽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험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문이죠. 제가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알고 있던 시험이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도전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단순한 한국어 실력 측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부모님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성과이기도 했으니까요.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토픽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쓰기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어로 글을 쓰는 건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문법과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의미가 통하는 글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동안 대화에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글을 쓸 때는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신 모의 시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시험의 구조와 유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했고 저는 아직 속도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연습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특히 쓰기 영역에서는 매일 짧은 글을 작성해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고 선생님께서는 문법적인 오류나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읽기와 듣기 영역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혹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혼자 복습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험 대비 문제를 풀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특히 쓰기 영역은 여전히 가장 큰 도전이었기에 한국어로 글을 쓰는 연습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한국어로 짧은 에세이를 작성해보고 때로는 선생님께서 주신 주제에 맞춰 토론 형식의 글을 써보기도 했죠. 시험 전날 저는 비록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어 내일 시험인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잘하면 된다.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라고 격려해 주셨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대형 시험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 시험을 통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험장은 다른 외국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역시 저처럼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우리 모두 열심히 했으니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듣기 문제에서는 주의 깊게 모든 내용을 들으며 최대한 정확한 답을 고르려 했고 읽기 문제에서는 빠르게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가장 두려웠던 쓰기 영역에서도
저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간을 체크하며 글을 작성했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문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죠. 시험이 끝난 후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한편으로는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시험을 마친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의 긴장을 풀기 위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공부에 매달려 있느라 즐기지 못했던 한국에서의 일상을 조금씩 만끽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 가서 한국식 디저트를 먹고 유명한 관광지를 구경하며 저는 그동안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고민은 그만하고 일단 와. 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한국은 멋진 나라야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한글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다니 참으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미국의 한 학생이 사연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멋진 영상과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